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수요 창출, 소매 판매, 마케팅 허여 관련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수입 후의 활동으로 보아 수입 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자, 신청인은 미국 소재 A사 본사와 네덜란드 소재 B사와 특수관계이고, A사가 지정한 수출자로부터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이 신청인은 국내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소재 B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과거 신청인은 상표권 사용료를 A사에만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변동되어 현재는 B사에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기존 로얄티에는 수입 전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 수입 후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권리 허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나, 이 중 수입 후 마케팅 활동은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전 심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데 수입 전 마케팅과 수입 후 마케팅, 국내 마케팅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로얄티가 전부 나가니까 이걸 구분해서 과세 가격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이제 신청을 낸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신청인이 지급하는 수요 창출, 소매 판매, 마케팅 허여 관련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수입 후의 활동으로 보아서 수입 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상 보겠습니다. 자, 수입 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권리 사용료는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그 수입 물품과 관련이 돼야 되고, 당해 수입 물품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관세법 시행에 딱 나와 있습니다. 권리 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상표가 수입 물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권리 사용료와 당해 물품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수입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 조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인의 마케팅 활동은 A사 상품만을 판매하는 신청인의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고 A사가 지정한 공급자를 통해서만 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구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권리 사용료는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B사에 지급되는 것이며, 이게 이제 조세심판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의 사례와 같은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반면 본권 권리사용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는 수입 후 행해지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세법상 가산 요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 공제 요소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과세 가격에서 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제시한 컨설팅 보고서만으로는 가산 및 공제 요소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거나 명백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과세 가격의 가산 및 공제 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가산 요소만을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경상 로얄티 과세 가격 포함 여부입니다. 각종 실리콘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수입자입니다. 외투법인. 그동안 일본이 공급자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실리콘 원료를 기술 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자,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지요.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정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 제품이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지. 자, 쟁점은 첫 번째 1번입니다. 권리 사용료가 수입부품에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돼.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 그러면 과세가 되겠죠. 두 번째로 권리 사용료 전체를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완제품 가격 중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용한 주된 권리는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수입 물품은 라이센스 대상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이므로 권리 사용료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제조에 라이센서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대부분이 톨루엔을 제외 원료를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의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라이센서 또는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사용은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으로서 수입자에게 구매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권리 사용료는 당해 물품이 거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건 권리 사용료는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 가격에 가산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보실까요? 다시 한번.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 거래 가격으로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리 사용료는 당해 물품이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센스 대상 제품인 액상 실리콘은 과거 라이센서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해 왔던 것으로서 용해제인 톨루엔이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로서 운송의 불편 및 과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 공장의 배합 시설을 이용하여 용해제인 톨루엔으로 혼합 희석한 경미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공교의견에서도 농축물을 구매하여 수입 후 단순히 물로 희석하여 소비용 포장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동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가산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농축물을 구매해서 수입 후에 단순히 물로 희석하여 소비용 포장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에도 이 상표 사용료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 관세평가 운영하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 3-4조 권리사용료 산출 방법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혼합 희석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가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라이센스 대상 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 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건이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쟁점이 이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이 관련성과 거래 조건이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이 전체를 가산해야 되는지 완제품 중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산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재포장 간단하게 희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여부에서 이것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 하는 것은 쟁점 포인트에서 과세 대상이고, 두 번째로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 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권리 사용의 전액을 가산한다는 겁니다. 즉 혼합, 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쳤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